이번 순서는 초대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만나봅시다 시간입니다. 자, 신재호 씨, 임신했을 때 치과에 가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치과에 가는 걸 무서워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 중에는 더더욱이 꺼려지는 것이 이제 아이한테 좀 영향을 줄까 봐. 그렇습니다. 많이 꺼려지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모든 임신부들이 우리 신재호 씨처럼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치과 치료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최근 한국 마더세이프 상담센터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신부의 치과 치료 괜찮나요? 라는 치과 치료 지침서를 이렇게 발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지침서를 만드신 이 치과 선생님을 모시고 임신 중 치과 진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신동열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임신 중에 치과 치료 지침서가 나왔는데 이 지침서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동안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본의 아니게 산부인과 의사나 네. 그리고 치과 의사 그리고 더더욱이 환자분들이 그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제대로 된 지침서가 없었기 때문에 네. 2011년도 마더세이프 중점 사업으로 이 지침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신부들에게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임신 중 치과 진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 OX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신을 하면 치과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옵니다. 아니다. 예. 당연히. 왜냐면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아이에게 네. 임신했을 때는 약도 먹으면 안 되고 치료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침서를 참 만들기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답은 X입니다. X? 네. 오, 근데 대한민국 모든 임신부께서 저처럼 O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임신 중에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치료받을 수 있는 적기는 임신 2기입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1기와 3기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게 2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임플란트나 발치와 같은 좀 그런 진료는 좀 2기 때로 약간 미루지만 나머지 치료는 1, 3기 때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 임신 중에 치과 치료할 때도요, 그 방사선 사진 촬영 같은 거 하거나 또 국소 마취 하잖아요. 그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마취와 방사선 촬영 모두 태아에 위험하지 않고 보통 특히 방사선 촬영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보통 0.03시버트가 한 번에 태아한테 미칠 수 있는 양인데 네. 치과 치료 때 치료하는 방사선 사진 14장을 찍었을 경우 100만 분의 1 시버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요? 양이 무지 적은 거죠. 14장을 찍었을 때요. 네. 저도 그거 자꾸 사진 찍으면 안 좋을 줄 알고 안 찍는다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없군요. 네, 지금은 또 디지털로 많이 전환되면서 그 양은 더 줄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일반인은 물론이고 의료진 분들도 사실 이 치과 진료는 임신 중에 하면 좀 해로울 것이다라고 예. 네, 인식을 맞습니다.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이렇게 인식이 보편화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내과 의사분들도 임신 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의사분들 중에 80% 이상이 치과 치료를 임신 중에 하지 말고 미뤄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이거는 뭐 임산부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의사 자체도 혹시 그 소송이나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 그다음에 그동안 자세히 이렇게 관심 갖지 않고 있었던 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정말 남편들이 옆에서 그 임신부들이 이렇게 이가 아프고 어디 아플 때 약도 못 먹고 그냥 그 이겨내려고 막 애쓰는 모습 보면 안타까웠는데 자, 오늘 아주 우리 임신부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문제 제가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시 치주 치료는 조기 출산이나 저체중아 출산의 원인이 된다. 하나, 둘, 셋, 오! 저는 오히려 네.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답은 뭐죠? 네, 아닙니다. 그 치과 치료가 조기 출산이나 그 저체중아를 출산하는 그런 확률을 높인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예전에 치주 치료를 받지 않고 치주 질환이 많은 임산부들이 예. 저체중아나 조기 출산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가 됐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시에 치주 치료는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식을 깨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출산할 때까지 이 구강 질환 네. 진료를 미뤘을 경우에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충치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그 충치균이 아이한테 전파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신 중에는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해서 잇몸이 약간 안 좋아지는데 그게 치주염으로 발전하면 그다음에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임산부 자체의 건강을 망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임신 중에 구강 질환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임신 중에 어떤 이렇게 염증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렇게 붓거나 급성 염증 상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네. 태아한테 많은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태아를 더 보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오해인지 진실인지 맞춰주세요. 네. 입덧은 치아 건강과 관계가 있다. 에이, 말도 안 돼. X지. 입덧하는데 무슨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입덧하고 네.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이 입덧은 저기 배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신재현 씨는 계속 맞추셨는데 네. 이번엔 좀 아쉽습니다. 왜요? 관계가 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죠. 입덧은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입덧하는 경우 이제 위산이 올라오면서 구강 내 산도가 높아지면서 치아가 부식이 잘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바로 이 닦으면 되죠. 예, 그것도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우리가 입덧 후에는 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치아가 부식이나 마모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를 닦으시면 치아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토를 심하게 하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입덧해서 네. 이 구토 올라오는 게 그렇게 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구토를 심각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예, 베이킹 소다를 찬물에 한 스푼 정도 풀어가지고 구토 직후에 헹궈주시면 중화가 되면서 산에서 좀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네. 바로 이를 닦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럼 이 안 닦고 물로 헹구고 패 네. 뱉으면 괜찮아요? 예, 헹구신 다음에 이제 30분 후에는 이제 양치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물로 헹구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든 한번 맞춰보려고 하네요. 네. 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네. 임신 시기에도 스케일링은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당연히 오지. 네. 오. 요번에는 이제 방송이 진행되시면서 예. 좀 많이 알아가시면 깨닫고 있어요. 네. 옵니다. 오. 근데 굳이 임신 중에 스케일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 임신 후에는 임신과 더불어서 그 호르몬 영향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치석이나 치태에 굉장히 일반인보다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기 때 스케일링을 해주시는 거는 차후에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게 증가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임신 기간에는요, 네. 이 양치질을 하다 보면은 네. 평상시보다 피가 더 많이 나기도 그렇죠. 하고 이가 통증도 썩어서 더 그렇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네. 뭔가 좀 더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임신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치태가 조금만 있어도 일반인들은 생기지 않는 염증이 임산부한테는 나타날 수 있어요. 네. 호르몬에 의해 혈관이 확장되고 염증에 이제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저는 왜 닦는데 왜 임신도 하는데 왜 피가 나요? 네, 저희 치과에 한번 내려주시죠. 잘못된 양치 관리법. 그렇죠. 네. 몸에만 신경 쓰시고 치아에는 신경 안 써요. 전문을 때려샀어요. 네. 이 많은 임산부에서 이 임신성 치은염이 나타난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이 치료법과 예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임신 전 계획 임신을 하신다면 치과 가서 검진을 받으시고 잇몸에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게 약간 있으시다면 미리 스케일링이나 이런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유하고 싶고요. 네. 임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네.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임신 기간에는 몸의 변화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막 뭐 벌어지고 커지고 그러는데 어때요? 그 치아나 잇몸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좀 생기나요? 그렇죠. 아까 여태까지 말한 거 이제 반복인데요. 그럼 이가 벌어져요? 그렇진 않고요. 골반이 벌어지듯이 뭐 그렇게. 입덧으로 인해 아무래도 부식이나 이런 거 사는 음식에 좀 취약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은염이나 치주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악리나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신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네. 것 같은데, 임신 시기에 이제 치아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 올바른 이 관리 방법, 이런 것 좀 안내를 좀 네.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는 군것질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게 되시는데요. 네. 그런 음식 선택할 때 고단백 음식 위주로, 탄수화물보다는 고단백 음식 위주로 그 선택을 하시고, 또한 이제 그런 간식 같은 걸 먹을 때도 그 식사와 식사 중간에 먹으시는 것보다 식사 후에 바로 드셔서 바로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고요. 네. 또 말기에는 이제 타액 분비나 이런 게 침이 좀 많이 마르시고 분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걸로 자주 이제 치아를 헹궈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실이나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하시고요. 원장님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하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땀이 좀 많이 나시네요. 예, 몸이 좀 많이 허약하신가 봐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계속 진료만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운동을 안 해서 좀 몸이 좀 많이 네. 약해지죠. 죄송합니다. 이는 건강한데 이쪽 이는 정말 여기서 봐도 반짝반짝거리세요. 이는 건강하신데 이 무릎 쪽이 뭐 좀 안 좋으신데. 네, 너무 참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왜냐면 또 병원에서 인기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원장님이 아주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치과 오면 많이 아이들도 울고 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또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당황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출산 후에 며칠 동안은 칫솔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 둘, 셋, 오! 아닐까요? 맞았죠? 시어머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었나요? 예, 워낙에 주위 분들이 좀 그 냄새가 많이 났어요, 제 안에 가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예. X입니다. 네? 오, X입니다. 네. 예. 진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그런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뭐 찬 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서 양치를 못하게 하는 맞아요. 예. 분들이 많은데 예. 절대 이건 미신이고 오해이기 때문에 네. 바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씻지도 말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닦으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조영우 씨는 아이도 안 가지셨는데 늘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산 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출산 후의 치아 관리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뭐 출산 후에는 일반인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치아 질환이 아이한테 옮을 수 있다. 내가 네. 갖고 있는 충치균이 아이한테 옮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신 시에 치과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는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원장님하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풀어봤는데 지금 임신부의 치과 치료 괜찮나요? 이 책 안에는 정말 뭐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있고 또 답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책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마더세이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자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와 치과 의사들에게 무료 배포되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원장님께서. 네, 근데 이 책을 예. 만들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이 만들려고 했던 출발점은 어디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저출산율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임산부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것 같고 네. 또 많은 오해 때문에 임산부들이 고통받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어때요? 좀 반응이? 네, 많은 분들이 치과 의사분들이나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굉장히 좋은 책자다. 그리고 앞으로 치과 치료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신지현 씨는 더 궁금한 거 없어요? 굉장히 책이요, 지루하지 않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언제 봤다고 지루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보셨으면서. 얄팍한 것이 일목요연해요. 제 아내는 좀 얇은 걸 좋아해요. 임신 중에 읽기에 정말 좋은 책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